이제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굳이 주거지를 옮기게 만들려면 진짜 특별한 정책이 필요했겠죠. 뭐 그러니까 당장 왔는데 미래 비전도 줘야 돼요. 네. 이런 정책이 뭐냐? 교육입니다. 너무 허허벌판에 내몰아서 나한테 원한이 생기면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명문고 이전하고 함께 등장한 정책이 뭐냐?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그중에서도 강남 개발기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남 개발이 왜 수도 이전급의 개발이었는지 알아봤었고요. 그렇게 개발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강남 거주를 기피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가기 싫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결한 정책이 있다. 네. 동서와 고금을 넘나드는. 네. 오늘은 그 정책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제가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 개발 이전의 강남이 네. 어르신들 말씀대로 얼마나 사람 살 곳이 아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울 역사박물관 자료인데 저한테 생각나는 강남 유명 동네 이름 하나씩 불러주세요. 오늘 대치동. 아, 대치동. 이게 뻘밭이라 농사도 못 짓는 아주 버려진 쓰레기 같은 땅. 아, 우리나라 농업국가인데. 그렇죠. 이 당시에 농업국가인데 사실 농사 못 짓는 땅이라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압구정은 뭐 배밭이었던 거 많이들 아시니까. 네. 잠원동. 잠원동. 이게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여기 뽕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뭐 했냐. 누에에서 실크를 뽑아가지고 고급 스타킹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공업지대였습니다. 경공업지대네요. 네네. 또 하나 불러주시죠. 또 하나 더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청담동 며느리로 유명한데 청담동. 네. 인구 과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막노동 분들이 서울은 너무 비싸서 잘 데가 없으니까 싼 숙박비를 찾아 여기서 지냈습니다. 청담동, 막노동뿐 새빵살이 지역. 여기 지금 강남에서 제일 비싼 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또 하나 불러주세요. 하나 더요? 네, 하나 더요. 그러면은 좀 패션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 예전에 직장에 있었던 네. 곳. 신사동. 신사동, 청담동 붙어 있죠. 네. 이 막노동꾼들이 청담동에서 주무셨다면 신사동에서는 유흥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술집, 다방, 성매매 업소가 집결된 막노동꾼들의 흥청망청 지역이 바로 신사동이었습니다. 네, 흥청망청 지역이었다. 네. 이제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굳이 주거지를 옮기게 만들려면 진짜 특별한 정책이 필요했겠죠. 뭐 중장기적인 정책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게 만들어야 돼요. 당장 와야 된다. 네. 근데 당장 오게 만들었는데 너무 안 좋으면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왔는데 미래 비전도 줘야 돼요. 네. 이런 정책이 뭐냐? 교육입니다. 아, 예나 지금이나 교육하면은 정말 많은 걸 움직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정부가 강북 지역에 있던 약 20개, 뭐 명문고 숫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최대 보면은 한 20개 정도 명문고를 여기다 이전을 시켜요. 저희가 근데 지금 명문고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와요. 2023년에는. 그냥 뭐 그렇죠. 외고, 국제고, 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20%가 안 될 때예요. 명문고 가면 네. 명문대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대학 진학률이 20%가 안 될 때는 대학만 가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명문고를 가면 이 대학 중에서도 진짜 서울대만 갑니다. 그래서 이 명문고라고 하면 그냥 서울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 어르신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KS라고 불렀어요. KS요. 네, KS 마크 아니고. 공산품이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어릴 때 네. 물어봤거든요. 네. KS가 뭐야? 네. 이게 경기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이제 강남이 투기가 한창 흥하기 시작하고 주거는 아직 좀 안 좋을 때 명문고 강남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난리가 나죠. 반응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 명문고라고 하면은 나라의 어떤 미래잖아요. 국가 잘 살 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빈민가로 나라의 미래를 옮긴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죠, 진짜로. 과장은 아니네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것도 아니에요. 1974년에 학군제를 도입을 합니다. 원래는 시험 쳐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 시험 쳐서 들어간다는 게 뭐 수능처럼 시험을 친 다음에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고등학교에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여기 지원을 하고.
근데 이러던 거를 학군제로 바꾸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을 해요. 이 입시제도 일단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됐었냐면 내가 이 명문고에 붙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근처 살면 좋지만 내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3년 정도 그 근처 가서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가가지고 좀 얹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3년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학군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학군제가 되면 집 주소 중심으로 뺑뺑이라고 하죠. 그 배정이 네네네. 되기 때문에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이 강남 명문고에 배정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행정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살아야 그쵸, 되네요. 그쵸. 그래서 명문고가 강남으로 갔잖아요. 그럼 내 자식을 명문고로 보내고 싶어. 그럼 가족 전체가 무조건 강남으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뭐 붓 끊어서 옮긴다 이런 거 안 되고 몇 년 전에 옮겨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남 8학군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11개인가 12개 학군으로 나눠 놓거든요. 근데 네. 강남은 이제 8번째 순서를 배정을 받아서 강남 그래서? 8학군이 됩니다. 그래서 팔았고. 네네. 근데 강남 3구 중에서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서울 학군 중에 8번째 학군을 배정을 받고요. 2017년 또 기사를 보면 그 서울대 전체 학생의 35%가 강남 서초 출신이에요. 파라군 출신이다. 네네. 근데 여기다 송파를 더하면은 44%. 거의 가반이네요. 네. 지금 2022년 의대 진학률 보면은 강남 3구가 뭐 과반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책이 수십 년을 지나서 성공을 한 거죠. 대성공을 거뒀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강남에 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지도층이 강남에 등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자식을 명문고에 보내려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는 이미 아버지도 명문고, 명문대 코스를 밟은 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주에 협조를 안 하면은 좀 정부도 많이 곤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프라를 좀 시급하게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조금 이제 돈도 조금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허허벌판에 내몰아서 나한테 원한이 생기면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명문고 이전하고 함께 등장한 정책이 뭐냐? 아파트 건설이에요. 아, 아파트. 네. 학생들하고 학생들 가족 살 집을 마련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하는데 이게 왜 아파트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옛날에 사직동 말씀하시는 네. 사직동 이런 데서 으리으리한 마당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거 같아요. 좁은 면적에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반드시 지어야 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네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신도시 하면은 아파트긴 해요. 네. 강남이 약간 그때는 신도시였던 그쵸. 거잖아요. 강남 신도시. 아파트가 좋긴 좋죠. 뭐 아파트가 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치안도 좋고 또 뭐 주택이나 빌라에 비하면은 네. 사실 황금성도 더 좋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인식이 바로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창 강남 보낼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 싫어했어요. 옛날 자료들 보면은 아파트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야지 어떻게 허공에 발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가지고 다닐 수가 있느냐. 성냥갑이냐 닭장이냐 개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인식이 맞아요. 사실은 좀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한강 맨션을 지으면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요. 거의 완전 고급 아파트잖아요. 네네. 동부이촌동에 있는데 거기서 고급 아파트가 히트를 칩니다. 네, 그 이후에 아파트 강남에 이제 이렇게 명문고 부모들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면서는 그 자리에는 아파트 말고 다른 거는 못 짓게 해요. 아예 그냥 아파트만. 네, 그래서 아파트 지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1976년에 반포, 압구정, 청담, 도곡 요쪽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이제 다른 건물은 못 짓고, 그러니까 옮겨온 사회 지도층은 아파트에만 살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주택 선택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약간 인과가 좀 역전이 돼가지고 아파트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고급 주거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나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그쵸? 이런 나 식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좀 아직도 익숙한 이름, 지금 재개발 한창 추진 중인 그 반포주공 아파트. 반포는 이제 그쵸. 분양이 끝났어요. 분양 끝났어요. 네. 요게 1974년에 지어지고요. 지금 조합 설립 중인 음마 아파트. 이게 1978년에 완공이 됩니다.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네네. 그 아파트 지구 지정만 한 게 아니고 또 고소득층이나 유학파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 분양권도 좀 주고요. 우선적으로. 네네. 아파트 구매할 때는 각종 세금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도 좀 면제를 해주고요.
정말 많이 예. 애를 썼네요. 엄청 촉진을 했죠. 근데 이게 세금만 감면하고 뭐 이렇게 몰아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기 불편하면요. 어떻게든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먹고 자야 되잖아요. 편해야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아파트가. 네, 특히 집에서 이제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벌이 모델이 또 저희 경제 모델이었잖아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주부인데 주부들이 살기에 주택보다 아파트가 완전히 너무 편한 거죠.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덕선이네는 주택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88년인데 아직도 부뚜막에서 연탄을 갈아요. 아, 저도 기억나요. 네, 그리고 네. 막 가스 마시고 중독돼서 나오고 네.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뭐 70년대 아파트는 그렇죠. 70년대 아파트에는 가스 중독을 막아주는 연탄 보일러가 보급이 됩니다. 이 부뚜막이 사라지니까. 부뚜막이 없이. 네. 근데 부뚜막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주부들은 말 그대로 진짜 허리를 펴고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부엌이 또 방 바깥에 있는 신발 신고 나가야 되는 형태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 그쵸. 주택에는. 근데 아파트는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면은 그 분양 전단지 보면은 상가 전단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아파트 배후에 뭐 3,000세대 산다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전단지 보면은. 네, 맞아요. 도시계획상 이렇게 커다란 집중된 수요자가 생기면 굉장히 편해져요. 도로 놓기도 편해지고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 하나를 놔도 네. 여기 세워놓으면 이 3,000세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거 어디다 세워야 될지 형평성이 네, 그렇게 되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게 생각난 게 저희가 좀 전에 주택 얘기했잖아요. 네. 네, 주택이 사실 그 점에서 불리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 외곽 가면은 그런 아파트 단지에만 배달 앱이 잘 들어가요. 주택에는 잘 안 옵니다. 맞아요. 네. 상권에서 머니까. 그쵸. 네. 이게 사실 사람 사는데 인프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문고하고 아파트라는 인프라가 이렇게 투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원도심이었던 강북은 규제를 받는 동안 쇠퇴를 하고 강남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속도죠? 보면 1963년에서 1979년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한 16년 되나요? 맞죠? 16년 사이에 중구 땅값이 얼마 올랐냐면 20배 올라요. 이것도 뭐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20배 오르는데 강남구 땅값 얼마나 올랐을 것 같으세요? 100배 정도 오르나요? 1000배 오릅니다. 중구가 20배인데 강남구가 1000배면 50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배 차이 나죠. 저희가 강북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 친구는 그때 반포 중앙아파트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은 지금 반포자에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친구세요?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시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좀 나오고 후회를 하셨어요. 몇 년 뒤에.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반대를 하셨죠. 당신이 무슨 복부이냐? 막 이러면서. 복부인. 네. 그렇죠. 그 복부인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되게 멸칭인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복부인하고 지하철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복부인과 지하철. 네. 복부인들은 좀 기사가 모는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복부인하고 지하철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 네. 이거 좀 얘기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러면 2편에서 또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명문고 아파트라는 인프라가 강남을 살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